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화상영어랑 원어민 수업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상영어 그리고 원어민 수업이 도움이 돼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학년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먼저 화상영어는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이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고3 학생들은 특히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고요. 입시를 준비하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이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화상영어라든 이 말하기 부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럴 여력이 없죠. 스피킹 실력 현저하게 늘리려면은 수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과 많은 임계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은 노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상영어를 하든 원어민 수업을 하든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늘지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그 스피킹 실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해 드렸던 칼럼이 있습니다. 영어 몰입교육, 모국어 습득 과정을 통해서 영어가 실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모국어 습득 과정이나 영어 몰입 교육 과정에 의해서 현저하게 그 노출량과 임계량이 없기 때문에 많이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민 수업이나 화상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분들에게는 입시 준비, 그렇게 어휘라든지 많은 단어를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독해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치중을 많이 해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지, 이 화상영어를 통해서 스피킹 실력을 많이 늘린다는 것은 시간 투자가 많이 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독해 실력이나 이 어휘 실력들이 수능 정도의 시험을 뭐 이 정도야 뭐 내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화상영어나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안에 그 학생 안에 이미 많은 어휘라든지 많은 표현들, 많은 독서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화상영어라든지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 이제 스피킹 실력이 팍팍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임계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학생이 내 안에 기본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통해서 아웃풋 연습을 하면 바로바로 이게 이해가 되고 나올 수가 있고 훈련이 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화상영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다 싶으면 아무리 고등학생이든 간에 입시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수능 걱정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성인 영어 회화라든지 원어민 수업이라든지 화상 영어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생이 화상 영어를 또는 원어민 수업이 얼마나 효율적일까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초등학생이 화상 영어가 도움이 될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그 아이가 좀 천재적인 아이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리딩 같은 거를 하는 것이. 화상 영어를 하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 리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어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히 리딩을 중심으로 한 그 학습을 통해서 많은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습득이 되어 있으면 화상 영어를 통해서 한 요 정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다 못 나오죠. 책을 읽고서 이런 것들을 어떠한 내용인지도 숙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내가 문장을 좀 구성할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단어량이 있겠죠. 그 어휘량이 있는 상태에서 화상 영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러다가 이렇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못 나와요. 이 정도의 그 기본기가 있어도 말이죠. 근데 기본기가 아예 없는 학생은, 거의 뭐 없는 학생은 뭐만 하겠어요. 그냥 Hi, what's your name? 하면은 미나 뭐 이렇게 Goodbye 요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화상영어 하는 선생님은 계속 혼자서 얘기하겠죠? 혼자서 얘기하고 책을 읽어봐라 그러면은 책을 띄엄띄엄 읽으면은 뭐 good job 뭐 이런 것만 하겠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는 학생은요, 그냥 뭐, 그 듣기 노출? 뭐 이런 거? 그런 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알아야 듣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뭘 듣는다고 해서 기본적인 인사라든지 뭐 그런 것만 알아듣지 조금 장문장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걸 백날 들어봐야 모르는 단어고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백날 들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책이 아주 대히트를 쳤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 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그런 책이다. 그거 믿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기본기가 있어요. 기본기가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한 반 정도가 들려요. 왜냐하면 그 연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기본기가 있는 만큼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는 학생이 화상영어를 하는 것은 비추천입니다. 두 번째, 학생의 의지와 그런 습성이 어떤 습성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습관. 학생은요, 화상영어 그 짧은 시간 안에, 또는 원어민 수업의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하루에 2시간 해도 그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임계량이 따지면, 우리가 슈퍼마켓에서도 영어 사용해야 되고, 집에서도 영어 학교 가서도 영어 사용해야 되고, 이래야 영어 실력이, 스피킹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 짧은 시간 안에 한다고 해서 그게 확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누적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콩나물에 물이 확 쏟아붓는 게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 쏟아부어야지 콩나물이 뭐 다 물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요 찔끔찔끔 부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임계량 속에서 콩나물이 자라나듯 우리 언어가 그렇게 콩나물처럼 자라난다는 얘기죠. 아이는요,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스스로, 오늘은 화상영어, 오늘은 원어민 수업을 이 파트에 들어가니까 이거 미리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 습취해가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상되는 질문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보고 고민해보고 연습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가서 자기가 듣고 말하고 읽고 듣고 말하고 이 상호 소통작용을 원어민 선생님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늘어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습 복습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예습을 하고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면 상호 소통작용이 일어나고 원어민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줄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면 그거를 자기가 적어 오거나 숙제해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겁니다. 복습을 한 후에 다음 챕터를 미리 예습을 할 때 내가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다시 활용해 봐야지 라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습 복습이 중요하고 스스로의 연습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중요합니다. 스피킹 실력을 늘릴 뿐만이 아니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늘릴 뿐만이 아니라 그 스피킹 실력을 또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서는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안 사용하잖아요. 한국말 사용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원에서만 어느 정도 사용할 뿐이지 뭐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피킹 실력이 이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거를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복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90%가 중요하고요. 10%의 화상 수업이나 원어민 수업을 통해서는 그 10%의 동기부여와 그러한 이끌어감, 선생님의 이끌어감, 그 동기부여, 요런 거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10%의 힘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예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10%가 거의 빵프로가 돼요. 그 10%면은 100% 중에서 10%면 별거 아니잖아요. 90%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90%가 내 스스로가,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만의 하고자 하는 그 성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부모님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기본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습을 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복습을 통해서 피드백을 내가 다음에는 또 써먹어야지 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0%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10%의 그 선생님의 그 동기부여를 통해서 상호 소통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화상영어를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임계량을 채우겠다. 그거 안에서 그 수업에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수업에 전적으로 맡기면 임계량이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스피킹 실력이 또 안 되고요.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복습이 철저하게 중요하고요. 기본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있어야 화상영어와 원어민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열하지 않겠지만 이제 다음 칼럼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바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스크린 영어를 통해서 내가 듣고 계속 섀도잉 훈련을 하면서 연습하고 그 안에 있는 문장 구조도 이해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 해야지 기본기가 없는 학생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초등학생 위주의 학생들이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이런 걸 통해서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섀도잉 훈련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 사귀는 게 아주 좋죠. 그러면 아주 좋고, 자기가 섀도잉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훈련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원어민 선생님 학원에서 만났을 때 활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스피킹 섀도잉 훈련은 칼럼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